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마켓뷰 금요 기획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G2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함께 전망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파트너스 조인갑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별일 없으시죠? 네, 덕분에 여러 가지로 잘 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또 궁금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G2 먼저 좀 점검해 주세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은 뭐 계속 그렇죠. 좋은 얘기 많았고요. 네네.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씩은 뭔가 완화되는 느낌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판단 가능합니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실 이렇게 미국 자체는 좋지만 이제 중국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올해에는 그려지기 좀 어려운 요인이 있다. 따라서 미국인에서 안전판적인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글로벌,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주식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미국인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중국을 보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래서 철저하게 올해만큼은요, 좀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볼 때 큰 흐름 장세는 2013년도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사실 연초에는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의 초기 정부이고, 그다음에 시진핑 정부의 초기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양 두 쪽에 공격적인 경기 부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좀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연초에는요. 제가 중반 들어서 한 4월, 5월 달 들어서 그 시각을 좀 바꿨는데요. 왜 그랬냐면 중국이 결국 후진타오가 10년 동안 장기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쌓아놓은 많은 사실 그 성장통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진핑이 그런 후진타오의 성장통의 그림, 그다음에 위기를 본 것이 아닌가, 열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진핑이 어쨌든 간에 경제학자기보다는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게 고성장의 후유증을 1년 차에 마무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후진타오의 이 고성장의 후유증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기간이라 그러면 올해의 중국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2분기 이후에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리스크가 올해의 어떤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올해는 2천 이상 올라가면은 오히려 단기적 개념. 이제 어차피 이제 지금 벌써 7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2천 넘어가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올해의 전략으로 맞고요. 단지 이제 1년 이상 본다 그러면 시진핑의 정권이 올해라든가 내년 상반기 때 해서 어느 정도 후진타오가 했던 고성장의 후유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글로벌 증시가 이 본격적인 G2의 양대 쌍두마차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외달이기 때문에 미국만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좋아진다고 해도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더 저희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변수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참여 선거, 일본의 참여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민당과 연립정부가 지금 뭐 103석에서 130석까지 더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참여 선거가 21일이죠. 한국 시간 21일 날 있게 됐는데요. 전반적인 지금 그 시장에서 분석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민당을 중심, 공명당과 자민당을 해서 연립정당이 압도적으로 좀 우세를 하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민당은 64석에서 한 72석 정도, 그다음에 이제 공명당이 8석에서 12석 정도 해서 자민당을 중심한 연립정부가 그 과반수 차지하는 건 무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참여 선거조차도 이 아베 정부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권을 부양받는다면 다시금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아베노믹스를 현재 시각에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결국은 엔화 약세거든요. 경기 부양을 해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따라서 상반기 때 나왔던 엔화의 흐름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3월과 4월 달에는 엔화 약세로 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이.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다시금 부각될 수 있다. 단지 3월과 4월 달의 하락장가요.
6월 달에 급락장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엔화 약세든가 아니면 그 당시나 3월과 4월 달이니까 엔화 약세, 그다음에 대북 리스크, 그리스의 리스크인데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6월 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6월 달에는 중국의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된 시기였고요. 3월과 4월에는 엔화 약세하고 그리스의 문제하고 다시금 그 외에 대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을 다시금 고려한다면 근본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해서 3월과 4월만큼의 어떤 하락은 이번 7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 이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엔화 약세라는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접근하는 것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이 원화가 원화랑 같이 경제하는 네. 한국 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그동안 반등을 이루어냈던 이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금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엔화의 흐름과 같이 엔화 흐름과 더불어서 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좀 원화가 굉장히 좀 안정되고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흐름 자체는 엔화와 원화가 어떤 식의 동조화 현상을 보일 것인가가 투자의 핵심이다. 따라서 동조화를 보인다 그러면 자동차 피해가 예상된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엔화만 일본의 엔화만 약세가 심화될 경우에는 다시금 국내 주시장에 부분적으로 이 대표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 두 가지 것을 좀 점검하면서 접근하셔야지만이 이 다음 주를 좀 위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체크해 본다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IMF 총재도 뭐 신흥국발 경제 위기 리스크를 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고, 네. 뭐 물론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선진 시장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싶지만 아직도 세계 이제 곳곳에서 그 큰 손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또 신흥국가 이 증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 수급이 받쳐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판단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센티멘탈, 심리가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심리가 좋아지는 건 나빠지는가. 지금 사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다, 센티멘탈.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했던 것들이 펀더멘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기업의 평가할 때 또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을 평가할 때의 어떤 기초 체력. 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글로벌 자산의 어떤 유동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심리적인 거, 센티멘탈은 좀 중립입니다.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크게 좋지도 네네네. 않고 어느 정도 좀 안정 찾은 거고요. 근데 펀더멘탈을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기초적 체력을 얘기한다면 한국이 좀 가구보다는 좀 강해졌다. 대표적인 산업이 사실 1위 글로벌 시각에서 1위 하는 업체가 한 10년 전만 해도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망가지긴 했지만 이 조선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IT, 반도체, LCD, 그다음에 자동차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아무리 우리 한국이 신흥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동성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양적 완화가 종결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6월 달에 심하게 글로벌 자산들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네. 이제 사실 하락이 아니라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유동성 자체도 다시금 장기적 그림에서는 이 유동성이라는 돈 같은 경우는 이 센티멘탈과 펀더멘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펀더멘탈이 부각된다면 6월 말을 지난 7월에는 이 7월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부분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뭐 전에처럼 공격 돌아오지는 않겠죠. 근데 부분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이렇게 펀더멘탈의 일정 부분 수렴하는 현상이 7월과 8월에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우리 코스피가 이제 주가 하락이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신흥국가의 주가 하락이었는데요. 5월 이후 보면은 신흥국이 7%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네. 5%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원화 역시 신흥국가들이 이 통화가 거의 2% 이상 통화가치가 2% 이상 하락한 면에 국내 한국 같은 경우 2% 이하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펀더멘탈 요인적들이 주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7월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 좀 강해진 거는 예. 저희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기업들이 근래에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할 것인가가 더 저에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에 아마 이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IT 관련주들이 대거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을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과연 저희의 뭐 만족도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은 컨센서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한 사람이 단순하게 예측하는 건 오차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한 1,000명이 넘고요. 실제로 네.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라이팅하는 글을 쓰는 애널리스트가 뭐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를 형성해가지고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좀 종합해 보면은 2분기 때 실적이 개선되는 업체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 IT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 네. 세 번째가 기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에너지 업체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글로벌적인 면에서 중국도 여전히 좀 변수적인 요인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전반적으로 국가 간의 체력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그동안 지체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분들의 이 센티멘탈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IT와 자동차와 기계 쪽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이런 조력 같은 업체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쪽과 부각하는 게 LED 업체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인 대체 수요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어서 LED 산업 자체들도 2분기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흐름, 시각 챙겨봤습니다. 공감 파트너스 조인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